네, 2023년 8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내일이 8월 24일입니다. 24일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 편 들을래, 일본 편 들을래. 일본이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한다고 밝힌 날입니다. 방류할 겁니다. 북한은 천리마 1형 발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북한을 편드는 자가 있고 일본을 편드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오를까요? 세상에는 흑백 논리가 없다 그러지만 흑백 논리는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은 분명히 있고 낮과 밤은 있습니다. 택할 때는 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하나죠. 한국전력이 하나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격으로 한수원, 동서발전, 서부발전 그렇게 발전회사가 있는데 일본은 전력회사가 아이고 제가 기억이 아사미사한데 한 11개 될 겁니다. 제일 큰 게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있는 동경전력, 그 다음에 오사카 교토 그쪽에 있는 간사이 전력, 도우쿠 전력, 시코쿠 전력 해서 11개인가 전력회사가 있는 걸로 알아요. 동경전력이 도우쿠 지방에 속하는 후쿠시마에다가 원전을 지었습니다. 자기네 관할 구역이 아닌데다가 원전을 지어갖고 전기를 동경전력 관할하는 쪽에다 갖다 썼는데 그게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를 겪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일발 뒷산에서 하루에 한 500톤씩 물이 많이 나올 때 지하수가 내려오는데 그 물들이 그 사고가 난 원자로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물들을 저장해갖고 있다가 희석을 해서 또 그리고 오염을 걸러내는 알프스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방류 24일부터 하는데 17일 동안 하루에 한 460톤,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500톤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비율로 7,800톤을 17일 동안 방류하겠다. 그 다음에 지켜봐서 또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제 알프스로 다 처리해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오염수에다가 1톤당 다시 바닷물 1200톤을 썩죠. 1200대 1이면은 거의 이렇게 희석을 한 물을 다시 바다로 방류하는 게 아니라 터널로 해서 1km를 더 나가서 저 먼 바다로 방류를 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누차 제가 설명했고 이걸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틀리면 저도 골로 가고요. 그리고 친일파로 몰릴 각오도 하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번 몰려보지 뭐. 이재명, 저와 같은 안동 고향이고 약동강 마주보는 동네에서 있었다는데 글쎄.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이거 진짜 대학 나온 사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뭔 일을 당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는 저도 빌어요. 저는 특별한 종교는 없는데 친구들한테 나는 만신한테 빈다고 합니다. 푸닥거리도 한다 그래요. 사실 푸닥거리도 합니다. 솔직히. 하다도 안 되면 합니다. 빌기도 합니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도 지낼 의지도 있어요. 부처님 앞에 가서 빌 의지도 있고 하느님 앞에 가서 빌 의지도 있습니다. 하도 안 되면.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딱 알면 저는 빌지 않습니다. 딱 그것만 해결하려고 덤빕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이 인간이 자연현상 이런 것들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이유를 모르면은 빌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서 또 열심히 빌다 보면 그 염력이라든지 기도의 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하도 안 오면은 비 올 때까지 빌다 보면 인디언 기우제 하다 보면 비 오잖아요. 그렇게라도 돌파하거든요. 근데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의 방법을 알면 바로 그거부터 저는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씨는 변호사인데 이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그거를 윤리 뭐로 하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법이잖아요. 법은 비교적 명확하게 흑백 논리로 하라 하지 말라 딱딱 정리해 놨지 않습니까? 요거 하게 되면 징역 몇 년, 그죠? 그런 게 뭡니까? 그게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뭐고 어떻게 하면 뭐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쭉 분석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하는 게 법이잖아요. 과학이잖아요. 과학이 많은 걸 풀어줍니다.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법시험을 붙은 사람인데,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를 한 사람인데 과학을 인정을 안 해. 근대 공부를 한 사람인데 몰라서 그냥 푸닥거리하고 빌던 그런 구시대 사람이 아닌데,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물이 어떻다는 거는 과학자들이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당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무슨 사회과학을 했고 무슨 법학을 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쌍방울 게이트로 뭐 어쩐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벌써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변호인이 아니에요. 법꾸라지지. 태평양 전쟁? 전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 전쟁도 뭔지 몰라. 전쟁은요 기습적으로 합니다. 지금 일본처럼 언제 물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고 없이 그냥 치는 겁니다. 무선 침묵으로 있다가 팍 치는 겁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자야.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나라 망해 먹습니다. 정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이야, 웃기는 자야, 웃기는 자.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일어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환경재앙은 45년도 8월 달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졌을 때 일어났죠. 그리고 환경재앙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날 때 일어났죠. 이번에 방류하는 것과 환경재앙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지? 자, 지금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문제없다. 친일파라는 비난을 각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또 나섰죠. 지난번 5월 달에 천리마 일형 발사했다가 실패했습니다. 24일부터 31일 사이에 또 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왜 예고를 하느냐? 인공위상이라고 되는, 즉 우주 발사체를 쏘게 되면은요, 국제항공기구 이카오인가요? 그 다음에 IMO인가요? 국제해사기구,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들한테 연락 주는 그런 국제기구하고 전 세계 배한테 정보를 주는 해사기구한테 내가 언제부터 언제 사이 이쪽 방향으로 쏘니까 조심해라라는 통보를 안 하고 쏘면요,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ICBM을 쏜 걸로 판단해서 때려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누리호를 발사하거나 나로를 쏠 때는 언제부터 언제 사이 어느 방향으로 쏘니까 이카오하고 IMO는 각 모든 선박과 항공기 회사에 알려라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북한도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알죠. 지금 일본에서는요, 북한이 이때 쏘는 게 이제 천리마 일형, 지난번에 실패한 걸 다시 쏜다는 건데 상당히 많은 보도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패트리어트 팩3를 오키나와 쪽에 배치해서 북한의 2단이 그쪽으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오게 되면 격추하겠다, 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입도 뻥긋 안 해. 우리를 위협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입니까? 북한이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요, 정찰 위성이 지구를 뺑뺑 돌아가면서 우리를 감시할 겁니다. 정찰 위성 별거 아니다라는 거는 지난번 우리가 건져 올려서 공개는 안 했지만 확인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들여다봅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고, 지금 북한이 또 문제를 얘기해 줄게요. 우리 한강이 쭉 가서 파주 쪽에 가게 되면은 저 이북에서 오는 임진강물하고 만나가지고 김포로 해갖고 강화도 쪽으로 흘러갑니다. 북한에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에 흐르는 강이 예성강이에요. 근데 예성강이 물이 적어요. 짧은 하천이에요. 그래서 옛날 개성 사람들은 임진강 물을 먹었는데, 지금 임진강 하류는 대한민국이 6.25 때 점령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임진강 상류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임진강 상류 북쪽에다가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상류에 많은 물이 고이죠. 그 댐이 환강댐입니다. 그 환강에 가둔 물을 예성강으로 보내서, 물이 적은 예성강으로 보내서 개성 사람들이 물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비가 원체 많이 오게 되면은 환강도 댐을 열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와? 임진강으로 그냥 들어오니까 우리가 갑자기 홍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갑자기 열을 걸 대비해서 그 하류에 우리 쪽에다 군남댐을 만들었는데, 그게 내 기억이 자신이 없는데, 그걸 제가 크게 만들자고 지정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거예요. 그걸 작게 만들었어. 환강댐에 5분의 1밖에 안 되게 만들었어. 저기 북한강에 있는 평화의 댐은 북한의 금강산 댐이 무너져도 그 물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물이 원류를 해도 화천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군남댐은 이렇게 안 했어. 근데 그렇게 평화의 댐을 만든 전두환 대통령은 그렇게 욕하는 게 누구예요? 민주당 떨거지들. 군남댐은 작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저걸 하게 되면 군남댐 물이 올라가면 우리가 막 경계 경보를 내려서 임진강 하류 조심하십시오 막 그러고 방송하고 난립니다. 북한이요, 이 환강댐 방류할 때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요. 지난 8월 9일에도 무단 방류했고,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도 갑자기 무단 방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경 많이 쓰이죠.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서 공격당할 수 있는 정찰위성 쏘는 거는 공개하지만 그건 안 하면 치명타를 먹으니까. 근데 우리한테 엿먹일 수 있는 환강댐은 그냥 방류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물을 내보내면 일본 어민들이, 그게 진짜 독하면 자기들이 어민들이 피해를 입죠. 또 그것 때문에 보상도 좀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은요, 이제 내일 방류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한 방울도 안 와요. 한 5년 지나야 올 텐데 벌써 뭐 민주당 선동으로 제주도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면 방사능에 오염된다 그래서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야, 어떻게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데 이 식민지 수준의 그런 근성을 갖고 살아갑니까? 에? 한 5년쯤 지나야 물이 올까 말까 하는데 와도 아무 피해가 없다고 제가 단언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완도 전복하는 사람들 지금 다 안 팔려 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떠들어가지고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민주당이 왜 하고 있어요? 이러니 정신 나간다니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된 게 천만당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위해서 반일파리를 하는 민주당 절대 북한 비난 안 하죠. 왜? 쌍방울 통해서 돈 갖다 준 게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그거 갖고 뭐 조사한다 그러니까 뭐 아니다 하고 버티는 게 이재명이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는. 태평양 전쟁 웃기고 있네. 지금 임진강 전쟁이 터지게 생겼는데 예고 없는 방류는 누가 합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계속 반일파리 하다가 일본이 하나 잘못하면 맞지 이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후쿠시마 문제를 보면서 UN 기구인 IAEA가 말하는 거는 좌파들은 안 들어. 그런데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도 아닌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은 들어.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UN이 맞겠어요? NGO가 맞겠어요? 맞을 확률로 봐도 그런 NGO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이 큰 광주에서는 정율성, 진짜 빨갱이를 위한 공원을 짓겠다는 그런 발상들이라 하지. 빨갱이를 위한 공원을 짓고 있습니다. 6.25 때 대한민국 군인 죽여라 군과 작곡해 준 자를 위해서 공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게 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대. 아, 그러면 일본 관광객 유치하도록 이토 히로부미 공원도 짓지? 정말 저는 민주당과 그 세력들은 썩었다고 봅니다. 저희 의견입니다.